혹시 요즘 몸이 자주 붓고 피곤이 쌓여 늘 기운이 없으신가요? 혈압이나 혈당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게 되시나요? 이런 고민들, 저도 3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들어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품 중 하나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팥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비결을 놓치게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팥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지 단 3주 만에 부종이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의 혈당 수치도 놀랍게 안정되었고요. 이전에는 매일 약을 챙겨 드셔야 했는데 지금은 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양배추의 6배, 사과의 10배에 달하는 식이섬유가 팥에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놀라운 식이섬유 함량이 우리 몸속 쓰레기를 싹 쓸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우유보다 단백질이 6배, 철분이 무려 117배, 비타민 B1이 24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며 현역 내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실 제 의사 동료들 중 절반은 이미 퇴직했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팥을 섭취하는 습관 덕분에 젊은 의사들보다 더 활기차게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석입니다. 45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왔고 특히 자연식품을 통한 질병 예방과 관리에 집중해 왔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자연식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독자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팥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를 사 먹기 전에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팥은 단순한 팥죽이나 팥빙수의 재료가 아닙니다. 혈당 조절부터 탈모 예방, 체중 관리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영양보고입니다.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만성질환의 해답이 이 작은 알갱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내용들은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것들입니다. 의약품 회사들이 여러분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을 자연치유의 비밀입니다. 팥을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섭취하며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이제 팥의 놀라운 영양 성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팥을 그저 단순한 잡곡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팥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제가 45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항상 놀랐던 점은 약국에서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영양제 대부분이 팥 한 그릇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식이섬유는 양배추의 6배, 사과의 10배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식이섬유가 장 속 노폐물을 싹 쓸어내는데 마치 오래된 하수구를 전문 청소부가 청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단백질은 우유의 6배, 철분은 무려 117배나 됩니다. 육류를 자주 섭취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팥은 가장 경제적인 단백질과 철분 공급원입니다. 팥에는 인체에 꼭 필요한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이는 우유의 24배에 달합니다.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부족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은 팥에 사포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해 줍니다. 사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 중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팥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권하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팥의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팥의 낮은 혈당 지수와 풍부한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 상승을 현저히 억제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들에게 항상 팥 섭취를 권합니다. 팥의 영양 성분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을 맑게 해주는 콜린 성분입니다. 콜린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혈중 지질을 감소시켜 혈액을 맑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팥은 섭취하기도 간단합니다. 팥을 8시간 정도 충분히 불린 후 강한 불에서 15분, 약한 불에서 40분 이상 끓이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팥을 처음 삶을 때 나오는 물, 흔히 팥의 첫물이라 부르는 것을 버리시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팥의 첫물에는 사포닌, 안토시아닌과 같은 귀중한 생리활성 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이 팥의 첫물을 버리지 않고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과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팥물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마시라고 권합니다. 팥을 매일 드시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팥밥을 지어 드시는 것입니다. 쌀 3컵에 팥 1컵 정도 비율로 함께 밥을 지으면 맛있는 팥밥이 됩니다. 또는 아침 식사로 요거트에 삶은 팥을 토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팥의 단백질과 요거트의 유산균이 만나 장 건강에 더욱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팥이 어떻게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신체 전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팥은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포만감을 주고 소화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어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댐이 홍수를 조절하듯 팥의 식이섬유는 혈당 폭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6년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60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8주간 팥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건너뛰시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팥은 탄수화물 식품이지만 혈당 지수가 매우 낮은 26에 불과합니다. 비교해보면 백미는 86, 감자는 85입니다. 이렇게 낮은 혈당 지수 덕분에 팥은 당뇨 환자에게 최적의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팥에는 마그네슘과 아르기닌 성분이 들어있어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세포 내에서 인슐린의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약물 치료로도 얻기 힘든 효과입니다. 제가 30년간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팥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당뇨 약물이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팥은 인슐린 저항성 자체를 개선시켜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팥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할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식이섬유 부족인데 팥은 쌀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2배 이상 많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매일 아침 팥죽 한 그릇을 드시면 점심과 저녁 식사 후 혈당 상승폭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팥과 호박을 함께 끓인 팥호박죽은 팥의 찬 성질과 호박의 따뜻한 성질이 만나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팥을 생강과 함께 끓여 차로 마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당뇨 완화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이제 팥의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효과에 대해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혹시 왜 팥이 붉은색을 띠는지 아십니까?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나 포도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놀랍게도 팥에는 이런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는 100g에 수천 원 하는 반면 팥은 그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피부 노화, 백내장, 치매 등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을 일으킵니다. 마치 철이 녹슬듯 우리 몸도 활성산소에 의해 녹슬게 됩니다. 제가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팥의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특히 팥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외에도 베타카로틴,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팥을 섭취할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팥의 안토시아닌이 뇌 속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한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 노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지금 중단하시면 수만 원짜리 항산화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자연 항산화제의 섭취법을 놓치게 됩니다. 팥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요? 팥을 물에 푹 불린 후 약한 불에서 오래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 속 안토시아닌이 물에 잘 우러나와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팥을 요리할 때 첫물을 버리는데 이것은 영양소 측면에서 큰 손실입니다. 첫물에는 수용성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팥의 항산화 성분은 단순히 노화 방지뿐 아니라 당뇨로 인한 혈관이나 신경 손상도 막아줍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성되는데 이로 인해 혈관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팥의 항산화 성분은 이런 손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팥의 항산화 성분을 매일 섭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팥물을 차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팥 60g을 물 1리터에 넣고 끓인 후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눠 마시면 됩니다. 이제 팥의 혈액순환 개선과 이뇨 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팥을 먹으면 소변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혈관 비누라는 별명을 가진 사포닌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깨끗이 씻어내 혈액을 맑게 합니다. 마치 기름진 그릇을 비누로 닦는 것처럼 말이죠. 팥은 엽산과 칼륨도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시켜 혈관벽 손상을 방지하고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고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팥의 엽산은 이런 혈관벽 손상을 예방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팥은 천연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산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팥물을 꾸준히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팥에는 인삼에 있는 것과 같은 사포닌이 포함되어 있어 이뇨 작용과 신진대사를 촉진해 붓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 전이나 임신 중에 붓기로 고생하시는데 팥차를 꾸준히 마시면 이런 증상이 크게 완화됩니다. 팥의 이뇨 작용은 신장과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신장염이나 간경화 같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팥물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팥 60g을 하룻밤 정도 불려둔 후 물 1리터와 함께 30분 이상 끓이면 됩니다. 이때 소금을 아주 조금 넣으면 팥 고유의 단맛이 더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팥물의 쓴맛을 걱정하시는데 소금을 약간 넣으면 쓴맛이 중화되어 훨씬 드시기 좋습니다.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설탕은 팥의 사포닌 성분을 파괴합니다. 건강한 혈액순환은 모든 건강의 기본입니다. 혈액이 맑고 혈관이 깨끗해야 영양소와 산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약물로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 식생활 개선으로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팥은 바로 그런 식품 중 하나로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항산화 효과와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팥이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1세 박종호 할아버지는 5년 전만 해도 심각한 탈모로 고민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가족 모임에 가는 것조차 꺼리셨죠. 그런데 제가 박 할아버지께 팥 섭취를 권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피가 건강해지고 새로운 모발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팥죽을 드시고 팥물로 두피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모발이 훨씬 풍성해져서 본인의 사진을 보여주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중 하나는 모발이 태어날 때부터 그 총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발이 자라나는 주머니인 모낭의 개수를 타고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비록 모낭 개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평소 식습관을 통해 두피를 비옥하게 만들어 타고난 모발 개수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팥에는 비타민 B1과 비오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두피 건강에 탁월합니다. 비타민 B1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 두피에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이 영상을 지금 다 드시면 수백만 원짜리 탈모 치료제보다 더 효과적인 자연 치유법을 놓치게 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5세 김미자 할머니는 갱년기 이후 머리카락이 극도로 가늘어져 고민이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비싼 탈모 샴푸를 써봐도 별 효과가 없었죠. 김 할머니께 팥을 활용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3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팥과 수수를 함께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렸는데 이 조합이 탈모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수수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늘어진 모공을 쫀쫀하게 수축시키고 팥의 사포닌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두피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합니다. 혈관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염증, 활성산소로 좁아지면 혈액이 모발에 좋은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두피는 영양 부족 상태가 되고 결국 탈모로 이어집니다. 팥의 사포닌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니 두피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두피의 비옥화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팥 100g에는 비타민 B1 일일 섭취 권장량의 96%, 비오틴 섭취 권장량의 12%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팥을 두피 건강에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팥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 둘째는 팥물을 이용해 두피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두피 마사지용 팥물은 팥 100g을 물 1리터에 넣고 30분간 끓인 후 차갑게 식혀 사용하면 됩니다. 샴푸 후 팥물로 두피를 마사지하고 5분 정도 후에 헹궈내면 됩니다. 이번에는 팥이 피부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7세 이영희 할머니는 평생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이 할머니께 팥의 피부 미용 효과를 알려드리고 팥물로 세안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달 만에 피부 가려움증이 크게 줄고 피부 상태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팥가루를 물에 풀어 세안을 했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 팥의 사포닌 성분이 천연 비누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포닌은 비누라는 뜻의 라틴어 사포에서 유래한 말로 물과 만나면 비누처럼 거품을 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부의 때와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특히 팥의 사포닌은 일반 비누와 달리 피부에 자극이 적고 피부 속 독소와 노폐물까지 제거해 주어 피부 미용에 탁월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여름만 되면 심한 땀띠로 고생하셨습니다. 땀구멍이 막혀 생기는 땀띠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 고통스러웠죠. 최 할아버지께 팥물 목욕을 권해드렸더니 땀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팥물이 막힌 땀구멍을 뚫어주고 피부 염증을 완화해 준 것입니다. 팥물 목욕은 팥 300g을 물 10리터에 넣고 30분간 끓인 후 그 물을 욕조에 부어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 전체의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팥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풍부해 피부 노화를 막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값비싼 안티에이징 화장품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특히 팥 속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피부와 두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세포의 손상을 막고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는 82세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는 부작용이 걱정되어 사용을 꺼리셨죠. 박 할머니께 팥물 세안과 팥물 목욕을 꾸준히 하도록 권했더니 3개월 만에 아토피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팥 속 항염 성분이 피부 염증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팥은 성질이 약간 차가워서 피부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여드름이나 홍조와 같은 피부 열증에 효과적입니다. 피부 미용을 위한 팥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팥가루 3큰술과 꿀 1큰술을 섞어 페이스트를 만든 후 세안한 얼굴에 15분간 바르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이 팥팩은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해 칙칙한 안색을 환하게 바꿔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팥의 올바른 섭취 방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팥은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팥은 최소 6시간, 가능하다면 8시간 정도 충분히 물에 불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팥에 있는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들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84세 김상철 할아버지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어 팥을 먹을 때마다 속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팥을 충분히 불린 후 먹었더니 소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불린 팥은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야 합니다. 강한 불로 15분 정도 끓인 다음 약한 불로 최소 40분 이상 더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팥 요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중 하나는 팥에는 항영양소라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피틴산, 알파갈락토사이드, 트립신 억제제, 사포닌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일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영상을 지금 중단하시면 평생 팥을 섭취해도 그 효능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요리책이나 인터넷 정보에서는 팥 삶은 천물은 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팥의 천물에는 수용성인 안토시아닌과 사포닌 같은 귀중한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9세 오미경 할머니는 40년 동안 팥죽을 끓일 때마다 천물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제 조언대로 천물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기 시작하셨더니 몇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뿐해지셨다고 합니다.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중 첫 번째는 호박입니다. 팥은 성질이 차가워 몸이 찬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호박은 성질이 따뜻해 서로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한 호박은 비타민 A가 풍부한데 팥은 비타민 A가 거의 없습니다. 호박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풍부해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팥호박죽은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은 팥과 수수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단맛이 강한 팥은 쓴맛이 있는 수수와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궁합이 좋습니다. 광주에 사는 83세 정민수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팥 수수밥을 꾸준히 드신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되어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수수와 팥은 탈모 예방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수수 속 탄닌 성분은 모공을 쫀쫀하게 수축시켜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게 해주고 팥의 비오틴은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팥과 생강입니다. 팥의 차가운 성질과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만나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팥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팥의 효능을 종합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팥의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혈당 조절, 항산화 작용, 혈액순환 개선, 이뇨 작용, 탈모 예방, 피부 건강 개선까지 정말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45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점은 건강에는 특효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팥은 그에 가장 가까운 식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86세 윤정숙 할머니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하루에 7알의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팥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약의 개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팥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팥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팥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100g당 약 1300mg의 칼륨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이 체내에 쌓여 심장 리듬 문제나 근육 경련 등 위험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80세 이승호 할아버지는 신장 기능이 약했음에도 팥을 과다 섭취했다가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의사와 상담하여 소량만 조심스럽게 섭취하고 계십니다. 둘째, 소화기가 약하거나 예민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팥의 식이섬유는 굵고 단단해서 소화 과정에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팥을 충분히 불리고 오래 삶아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 사는 75세 김영자 할머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팥을 먹을 때마다 폭통과 가스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팥과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하기 시작하니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셋째, 철분 결핍이 있는 분들은 팥에 들어있는 피틴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빈혈이 있으시다면 팥을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팥을 과다 섭취하면 이뇨 작용이 지나치게 활발해져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팥물 1리터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팥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20에서 30g,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입니다. 쌀밥 한 공기에 팥 한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부작용 없이 팥의 모든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팥은 우리 몸의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선물인 팥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붉은 알갱이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먹거리로 건강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